검찰이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이의 통화 녹음과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를 입수해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독대, 모금을 독려했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검찰이 차은택 인맥으로 알려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차씨 측이 광고업체 대표를 협박해 회사를 강탈하려는 시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구판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내정자가 박사 논문 표절 의혹에도 휩싸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과 상당 부분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맞붙은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가 오늘 시작됩니다. 막판까지 초접전을 벌인 대선 결과는 내일 오전쯤에 가려질 전망입니다. 수능시험을 엄마 안 남기고 입시학원 원장이 2억 원이 넘는 수업료를 챙기고 잠적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도권에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9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뉴스 출발 2부 시작합니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전국 경제인연합 관계자들과 차은택 씨의 측근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순실 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찰이 전경련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어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모 상무와 박모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금 모금의 실무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800억 원에 가까운 기금 모금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해 진행된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 간의 비공개 면담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 대표이자 차은택 씨의 측근인 김홍탁 씨도 불러 오늘 새벽까지 조사했는데요.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광고 업무를 독식한 경위 등을 캐물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비덱스포츠 한국지 사장 장모 씨도 소환 조사했는데요.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인 비덱스포츠는 K스포츠재단의 기금을 빼내기 위해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검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검찰은 오늘도 구속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갑니다. 오전 10시쯤부터 이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최순실 씨는 계속되는 검찰 조사에서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씨로부터 박근혜 대통령 관련 진술을 듣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은 또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와 휴대전화,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에 대한 분석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음 파일엔 최순실 씨와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검찰은 일단 녹음 파일에 최 씨가 국무회의에 관여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현재 녹음된 파일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최두희입니다. 검찰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체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젯밤 9시 40분쯤 송 전 원장을 뇌물과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주거지에서 체포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원장은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문화예술계 인맥으로 알려졌으며 차 씨 측이 광고업체 대표를 협박해 회사를 강탈하려는 시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측근 인사의 비위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눈 감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우 전 수석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김수남 검찰총장도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광욱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야 대표 회담 성사를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회담을 위해서라면 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올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비서실장과의 면담조차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박순표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취임인사차 국회를 찾았던 한광욱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흘 만에 다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따른 여야 대표회담 성사를 위해서입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만나서는 김병준 총리 문제를 포함해 모든 내용을 회담에서 논의하자며 사실상 회담의 의제를 국회에 맡겼습니다. 회담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그런 한광욱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도 좋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찾아서는 상황의 엄중함을 충분히 알고 있고 하루 이틀 안에라도 회담이 가능하다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와 대통령 탈당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거나 손범주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영수회담 논의에 나아갈 수 없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아예 한광욱 비서실장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선 후퇴야 권한 포기를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입니다. 그리고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수용해 모든 의혹에 대해 낭낙히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일이 선행돼야 영수회담도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는 대통령의 이선 후퇴 주장에 대해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게 모든 권한을 드리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내정자가 얼마나 권한을 갖고 일을 하느냐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총리 문제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회담을 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직이란 공적 권력이 최순실 일가가 국정을 농단하고 부당한 사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됐다며 비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대통령에게 거국 중립내각 구성 즉각 수용과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국무총리 추천권 국회 이양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제1호 당원인 대통령이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 의식을 갖고 당적을 버려야 한다며 탈당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 전 대표의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탈당은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이장우, 조원진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김무성 전 대표의 대통령 탈당 요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정의화 등 전직 의장 6명은 정세균 국회의장 초청으로 여의도에 있는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 출신 의장들도 전국 혼란에 깊은 우려를 표했고 일부는 대통령 이선 후퇴와 조기 대선 등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천주교와 기독교 원로들을 만나 전국 수습을 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염수정 추기경과 김장환, 김삼환 목사 등을 청와대에서 만나 시국 상황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받았고 종교계에서 오해할 만한 사안인 사이비 종교 관련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면담에 참석한 김삼환 목사가 세월호 사태 당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말을 해 빈축을 산 인물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 대한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스님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The American people will come first once again.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출발 2부를 YTN 텔레비전과 라디오로 동시에 듣고 계십니다. 미 대선 투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막이 오르는데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경합주인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미시간 등지에서 막판 유세를 이어가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가 1에서 6%포인트까지 앞선 가운데
트럼프가 맹추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힐러리와 트럼프는 각각 47%, 43%의 지지율을 기록해 4%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CBS 방송의 새 여론조사도 클린턴은 45%의 지지율을 기록해 41%에 그친 트럼프의 4%포인트 앞섰습니다.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당선이 가능해지는 만큼 경합주의 표심에 따라 어느 쪽이 승리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여성과 아웃사이더의 대결로 불리면서 역대 최고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힐러리와 트럼프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며 마지막까지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를 둘러싼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을 안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They're bringing drugs. They're bringing crime. 멕시코인들은 마약을 들여오고 범죄를 저지르고 성폭행을 일삼습니다. 트럼프의 도를 넘는 표현과 막말 행보는 선거 전 시작부터 내내 구설에 올랐습니다. 급기야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공개된 트럼프의 음담 패설 파일은 막판 뒤집기를 꿈꾸던 트럼프를 큰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공화당 지도부의 일부 인사는 트럼프 지지를 철회했고 공화당은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15살 된 딸의 눈을 보면서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소득세 회피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힐러리 측은 트럼프가 18년 넘게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세금을 회피했다며 트럼프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반면 선거 기간 내내 힐러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이메일 스캔들이었습니다. 지난 7월 이메일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미국 연방수사국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선거판은 혼전 양상을 보이며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적은 정보를 그것도 선거 직전에 제 이메일 관련 사건을 또 꺼내는 것이 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유세 중 잦은 기침과 휘청거리는 모습이 포착된 힐러리의 건강 문제도 트럼프 캠프에 빌미를 줬습니다. 이와 함께 총기 규제와 러시아의 민주당 지도부 이메일 해킹 논란도 선거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YTN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출발 2부를 YTN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YTN 뉴스 FM.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최순실 정국의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의 내부는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비박계의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의 탈당과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를 공식 요구했고요. 반면 친박계 지도부는 버티기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당은 명분과 가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면 의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치와 명분 그리고 의리 이런 요소들의 조합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미래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여당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모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판의 앞날이 더욱더 걱정스러운데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이 최근 압수한 정우선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최순실 씨와의 대화 내용. 이게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가 보도한 거죠.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일정, 의제까지 얘기를 했다. 지금 이런 언론 보도.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일면 톡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중앙일보의 그 단독 보도인데요. 네. 이 검찰이 정호성 전 그 부속비서관 그 자택에서 압수한 여러 개의 이제 그 휴대폰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과거에 썼던 그 대포폰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최순실 씨와의 그 대화 내용이 담긴 이 통화 녹음 파일을 이제 그 다수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참석한 수석비서관 회의 그 관련 내용을 상의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하죠. 특히 이제 그 두 사람이 주고받은 그 대화 내용을 보면은 최순실 씨가 마치 그 상사로서 이 정우선 전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말투라서 이 검찰 수사관들도 그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이 최순실 씨가 그 정호성 전 그 비서관을 통해서 이 대통령 주재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이 수석비서관 회의의 그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죠. 조선일보의 보도도 하나 있는데요. 이 정호성 전 그 비서관이 그 검찰 조사에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지시로 연설문 등 그 청와대 문건을 그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다고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요새 하도 다양한 언론 보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이것이 이제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드러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좀 이제 자, 이게 중앙일보, 조선일보 보도가 또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그 전개가 될지.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언론이 이끌고 있는 형국이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전국의 수습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 내용 더 심해지고 이게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내전입니다. 이 정도 되면.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김무성 전 대표 비박 중진들 박 대통령의 탈당을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김무성 전 대표 어제 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 거국 중립내각 구성 박 대통령의 그 탈당을 이제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김무성 전 대표는 그 특히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유린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했죠. 이 헌법 가치를 위반한 그 대통령은 탄핵으로 가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는 말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그 거국 중립내각과 그 박 대통령의 탈당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오세훈 전 그 서울시장과 그 김문수 전 그 경기지사도 이 박 대통령의 그 탈당이 필요하다면서 이 박 대통령 그 탈당 촉구에 이제 가세를 했습니다. 강석호 의원. 비박계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최고위원을 맡았던 분이죠. 이분이 그 어제 그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고요. 이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 그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만두지 말라고 그런데요. 비박계가. 맞습니다. 네. 그죠? 네. 이 야당이 이정현 대표를 인정을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이라도 나가서 뭐를 해야 된다. 지금 참 희한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비박계의 별도 행보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 안의 당, 당 안의 제2당. 사실은 이제 이런 표현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우선 그 3선 이상의 그 비박기 중진 의원 15명 어제 그 모임을 갖고 예. 이 국민 목소리와 그 건강한 보수를 대변하는 별도 체제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이제 밝혔죠.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 그 친박 지도부들이 그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그 고수함에 따라서 일단은 그 당내에 별도의 그 의사결정 협의체를 꾸려서 별도로 당 안에 당을 운영을 하겠다. 예. 이런 입장인 거죠. 이 최순실 사태 그 진상 규명과 이 국정 정상화를 위한 그 새누리당 그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도 어제 오후 국회의원회관 식당에서 그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와 1시간 가량 그 회동을 가졌다고 그러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진석 원내대표 사실은 이제 그 지도부 동반 사태를 촉구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좀 정진석 원내대표는 좀 그렇게 빨리 좀 그만둘 게 아니다. 예. 야당과의 그 대화의 그 협상에서 중심을 잡을 사람이 필요한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좀 그 역할을 좀 해줘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그러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친박계 강력하게 좀 반발하고 있죠. 이정현 대표 이 최고위원회에서 그 사퇴 불가 입장을 또 한 번 분명히 했고 예. 이장우 최고위원 같은 분은 이 박 대통령의 그 탈당 등을 요구한 그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이 대권 누름, 당권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또 이제 거칠게 비난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그 사진으로 또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셨던 분이 있죠. 우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주 여유있게 검찰의 모습을 드러낸 그 모습. 근데 검찰이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출국 금지까지 시켰나요? 네. 그러니까 말이죠. 하려면 좀 진지하게 했어야 되는데. 예. 꼭 그런 일은 아니니까 이제. 뒷북을 치고 있는 이런 모양새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그 팔짱을 낀 채 그 편하게 얘기하고 그 앞에 검찰 직원들이 아주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경청하고 있는 자세, 모습. 네. 어제 이제 그런 그 조사실 장면이 그 언론 카메라에 좀 잡혀서 이 황제 조사다. 이제 이런 그 비난 여론이 좀 비등을 했죠. 네. 이 검찰 이런 그 저자세 수사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이 김수남 그 검찰총장 어제 그 최순실 의혹 그 특별수사본부에서 이 최순실 씨의 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의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라. 아하. 이렇게 이제 그 긴급하게 지시를 내렸다고 그러고 예. 바로 그러자마자 이제 그 출국 금지 조치가 취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조사가 이제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 요구했죠.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탈당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지금 새누리당의 내분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권 잠룡 중에 한 분이시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김무성 전 대표, 대통령이 책임의식 갖고 당적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보수의 괴멸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의 위기, 공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많아져서 여소야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야당이 너무 많은 국회에서 총리 인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국난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하야 압박을 이기기 위해서도 대통령 스스로 지금 당적을 정리하시는 것이 입장이 좀 편해지지 않겠나. 새누리당 당원으로 당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야당의 공세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 공난 수습이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탈당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야당의 공세나 또 공난 수습, 중립성, 거국 내각 이런 측면에서도 아하.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국 내각의 수순을 위해서라도 탈당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솔직히 대통령을 위해서 탈당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새누리당을 위해서 탈당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국민들을 국가 위기, 위해서. 특히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가 왔는데
리더십의 위기가 두 가지 됐습니다. 하나는 그 불통, 두 번째는 바로 어떤 새누리당이 여소야대가 돼서 지난 총선에 우리가 소수당으로 전락해버려서 뭐 국회에서 솔직히 야당이 다수당이 돼서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두 가지 점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친박계는 왜 탈당을 반대할까요? 친박계는 아직까지 사태의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각성이 부족하다. 사태 심각성을 인식을 못해서 이 시경까지 몰고 왔는데 이제 조금 더 사태 심각성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김문수 지사께서 총리 인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총리 인준은 김병준 총리 지명자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는 의미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김병준 총리 그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 아닙니까? 바로 친노 인사인데 지금 야당의 지도부도 친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과연 그럼 김병준 총리 후보자 빼고 어떤 사람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내놓으면서 해야지. 야당에게 만족스러운 어떤 총리를 내놓기가 좀 쉽지 않죠. 지금 야당은 김병준 총리 지명자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돼야 된다라는 절차적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총리는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국회가 인준하는 것인데 그것이 헌법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촛불을 많이 든다고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 중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정 자체가 중단 위기에 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서 야당이 지금 총리를 지명하게 돼 있습니까? 야당이 추천하면 무조건 받아라면 그건 거국 내각도 아니고 중립 내각도 아니고 야당 내각. 여야 합의로 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야당이. 여야 합의가 됩니까? 지금 합의가 안 아닌데. 된다. 그 야당이 다수라고 해서 다수당의 횡포로 총리도 자기들 마음대로 지명하겠다. 그리고 촛불시 전부 앞에 나가가지고 서울시장도 촛불시 앞장을 서가지고 선동하고 정권 퇴진하라 그러고 경찰차에는 소방 물도 안 주는 사람들이 모든 행정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러고 서울시장 지금 시위대에 앞장서 있고 이거 되겠습니까? 나라가 국정 혼란을 지금 막아내고 국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지. 야당이 지금 혼란을 선동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하겠다면 헌법을 지금 중단시킨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대로 대통령이 지명한 내정자의 국회 인준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헌법이 살아있는데 왜 법을 안 지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비박계에서는 왜 손학규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물론 뭐 그런 여러 가지 손학규 그것도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위반이 아니라 그런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자기들이 지명하면 무조건 받아라. 이런 야당의 이야기는 지금 뭐 대통령 다 됐다든지 자기들이 대통령도 하고 국회도 다수당을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 국회만 다수지.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헌법에 규정된 대로 움직이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책임 총리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서? 어떤 총리요? 책임 총리요. 책임 총리는 헌법에 책임 총리로 돼 있죠. 안 돼 있죠. 헌법에. 없죠. 책임 총리라는 말은 바로 총리가 장관의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제청을 하면은 대통령이 거기에서 봐서 그것을 다시 국회 청문회를 요청하는 이런 상태를 책임 총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자기 혼자 총리 뭐 장관 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총리의 장관 제청을 권한을 바로 총리한테 준 그게 헌법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 총리는 그냥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확실하게 누리면 책임 총리가 된다.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현재의 헌법은 과거에 초기에 우리가 내각제를 했기 때문에 내각제 요소를 많이 가진 대통령제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것을 살려야 된다는 것이 책임 총리지. 헌법을 벗어난
총리 권한을 주자는 이야기는 위헌이죠. 그러면은 대통령 이선 후퇴는 반대하시는군요.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대통령 후퇴요? 이선 후퇴. 지금 대통령 이선 후퇴하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촛불을 많이 든다고 헌법에 투표를 했던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지 촛불 많이 들고 시위 많이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건 아니잖아요. 헌법에는 투표, 국민의 신성한 표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촛불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국정의 주도권을 쥐고 계속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흔들림이 없다기보다는 대통령이 그동안 솔직히 말해서 불통 아니었습니까?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상한 최순실 같은 이런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관들 총리 말 또 국민의 민심 이런 걸 들어야지 누가 말해도 안 듣고 최순실이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고 하더라 이러니까 국민들이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도 지금 바뀌어가지고 최순실 이제 감옥에 넣고 조사 철저히 해서 제 주장대로 최순실 특별법을 여야 간에 법을 만들어서 바로 최순실의 모든 재산이든지 이런 거 잘못된 거 다 환수하고 최순실 때문에 뭐 장관 된 사람이나 국회의원 된 사람 이런 사람 전부 차단해서 공직 박탈하고 그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병우 수석이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검찰이 조사받는 태도를 자꾸 말하는데 검찰이 지금 기소를 독점하고 수사를 독점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야당이 지금 내놓은 법 저도 늘 주장해왔습니다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 예전에 청와대 주장하셨죠. 대통령 주변을 상시 감찰하고 그리고 엄격하게 수사를 해서 공정하게 기소를 하도록 이렇게 별도의 검찰과는 다른 별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최순실 말 들었다. 그래서 최순실 같은 사람 이 감방에 보내고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대통령이 말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도 사실 이게 법 위반 아닌가요? 만일 말을 들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말을 들을 수 있죠. 말을 듣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 그 돈을 부당하게 재벌들 돈을 전부 다 세금이 아닌 것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딴 데 쓴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근데 김문수 지사님께서 옳은 참고 조언을 듣는 거에 할 수 있죠. 근데 그 최순실 때문에 장관 되고 공천받은 사람이 있다고 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정도로 이 장관 될 정도 최순실 말 때문에 장관 될 정도라면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여쭌 거거든요. 대통령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법 위반은 아닌가요, 그러면? 법 위반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법이 위반이냐 아니냐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검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편파적으로 그동안에 우병우 수석 같은 사람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하면서 이런 거 제대로 안 하고 이석수 감찰관을 거기 갖다 놨는데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전부 다 사표 받아버리고 그 직원까지도 전부 사표 받고 이런 거는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대통령이 계속 그 국정의 주도권을 잡고서 계속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법 위반 의혹이 있으면 과연 영이 쓸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모든 지지자들까지도 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저도 절망하고 모두 같이 다 절망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쳐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그동안 고치겠다고 나와서 사과도 벌써 2번 하고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도 더 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불통 아니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만나서 말씀 듣고 야당 대표들하고도 오늘 만나지 않습니까? 자주 바로 각계각층하고 소통을 해야지. 완전 불통 상태에서 뒤로 최순실을 만났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난국을 이거 빨리 수습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도 앞으로도 좋은 목소리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도르코 페이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예, 지금 방금 들은 속보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에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 여야 영수회담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각계각층을 만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회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영수회담이 지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7시 38분 07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정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유난히 사고 소식이 많은 편인데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서하남 부근 3, 4차로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뒤쪽으로 성남요금소부터 사고 지점까지 7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반대편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길 현재 강일 부근 일대로 정체가 됐다가 광암터널부터 서하남까지도 차량 밀립니다. 판교 부근 4차 차로와 갓길에 걸쳐서는 고장난 승합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피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동호대교 진안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입니다. 이 뒤쪽으로 한남대교 이전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 그 전으로도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도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시끌시끌했던 미국 대선.
이제 코앞인데요. 곧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힐러리하고 트럼프 두 후보의 지지율이 좀 계속해서 상당히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상막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래서 이런 안개 속 현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뉴욕에 있는 김창종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투표가 얼마 정도 남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각마다 시간이 다르긴 한데 하루 아니죠. 12시간 정도 남았다고 보는 게 정확하게 맞겠습니다. 예. 12시간 정도 남았다.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번 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힐러리는 오차범위 5% 내로 불안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힐러리와 트럼프 지지율은 각각 48%와 43%를 차지했는데요. 예. 또 CBS 방송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45%대 41%로 4포인트 힐러리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트럼프는 백인 남성,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 노인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힐러리는 여성과 흑인, 젊은 층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흑인들로부터는 큰 격차의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힐러리는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 여전히 매직 넘버 270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결과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첫 투표, 뉴햄프셔주 딕스노빌 로치가 이번에도 첫 투표하는 곳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투표는 이제 미 동부 시각 기준으로 오전 10시, 한국 시각으로 오후 2시, 인구 20명도 안 되는 뉴햄프셔주 상간마을 딕스빌 로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나머지 지역은 오전 5시 버몬트를 시작으로 주별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투표는 보통 주마다 다른데요. 대부분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되고 뉴욕주의 경우 내일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에 마감됩니다. 예. 이별 출구 조사와 투표 작업은 투표가 종료된과 동시에 진행되고 당선 결과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등 종합지역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일 밤 늦게 당락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매직 넘버로 불리는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는 쪽이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되는데요. 예. 막판에 경합주가 늘어서 판세를 점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히스패닉이 많은 플로리다와 백인 중산층이 많은 펜실베니아, 철학간 중서부 공업지대인 오하이오 등은 선거인단이 많아서 당선되려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주요 경합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CNN에서는 오늘 대표적인 경합지역을 중심으로 지지율을 발표했는데요. 자, 뉴햄프셔의 경우 44%대 41%포인트, 3%포인트 힐러리가 우세를 나타냈고, 펜실베니아도 47%대 42%로 힐러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오하이오의 경우 46%대 45%로 트럼프의 우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플로리다는 45%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래도 판도에 좀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지역은 어디라고 지금 꼽히고 있습니까? 현재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역은 플로리다로 지금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히스패닉의 향방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을 가장 그렇군요. 근데 이번 선거,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투표를 하냐면 좋아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더 싫어하는 사람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투표한다라는 것이 선거의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상식이 근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 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 이 두 후보다 비교감에서 누가 더 싫어하는가 이런 부분 너무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한인들 사이에서는 힐러리, 트럼프 두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네, 사실 한인들 사회에서 따로 평가를 하긴 그렇지만은 이거는 한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미국의 어떤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특히나 이번 선거를 역대급 비호감 후보들 간의 대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호감보다는 비호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CNN 조사에 따르면은 트럼프와 힐러리의 비호감도는 57%와 52%로 각각 호감도 41%와 4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예. 힐러리는 벵가지 사태와 이메일 스캔들 등으로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퍼스트 레이디를 포함해서 20년간의 정치 인생에 식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또한 예측 불가능한 성격과 행동으로 글로벌 지도국가의 리더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은 물론해서 여성 비하 발언과 반예민 정책으로 끊임없는 구설수를 낳고 있습니다. 예. 각 대선 투표에서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비방전을 핵심 전략으로 펼치고 있어서 이번 대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흙탕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FBI가 종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종결된 이후에 힐러리 지지율이 좀 올라갔나요? 네, 힐러리가 어떻게 보면 이 재조사로 인해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불과 열흘 남짓 앞두고 느닷없이 힐러리의 이메일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재수사를 선언하더니 이번에는 선거 이틀 전에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예. FBI 재수사 결정으로 지지율 급추락 사태를 받은 힐러리 진영에서는 처음부터 합당치 않은 수사였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예. 트럼프 진영 역시 FBI가 모종의 압력을 받아서 수사를 서둘러 종료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CNN 등 미국 언론들은 어떤 이유로 재수사 결론을 내렸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힐러리가 악재 끝에 호재를 만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힐러리에 대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준 건 확실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힐러리는 강력한 세력들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조작된 시스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많이 지게 되면 대선 불복 얘기 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투표까지요. 지금 대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어떤 걸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히스패닉의 참여입니다. 예. 이게 조기 투표에서 히스패닉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공화당 측에서는 아주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오늘 아침 CBS 뉴스에 따르면은 힐러리가 54%대 34%로 히스패닉으로부터 20%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선거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부동층의 비중이 줄고 이제 관건은 양 진영이 얼마나 결속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예. 힐러리는 지난 6일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NBA 농구 스타인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유세에 나서는가 하면 비욘세, 제이지 등과 함께 공연장에 등장하는 등 흑인과 히스패닉 그리고 여성 등과 반 트럼프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트럼프는 백인들의 투표율 올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지아, 펜실베니아, 아리조나 등에서는 공화당 유권자의 조기 투표율이 높아지는 등 백인 결집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투표에 민주당 지지자와 히스패닉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힐러리에게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백인들의 이 투표 참여,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교민들 말이에요. 거기 현재 계신 우리나라 한인분들, 이번에 이 대선 투표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의 삶에 상당 부분 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예? 네, 내내 한인들도 이 이민자의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 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여전까지 그 힐러리 후보가 이제 예. 뉴욕 연방 상원의원 시절부터 뉴욕 한인 사회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지들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경우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호감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뉴욕 현지에 있는 김창중 특파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